안녕하세요. 퍼실 수학학원 최봉근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제 있었던 예일여고 1학기 수학시험에 대한 총평과 그 다음 분석, 그 다음 주요 문항 해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이번에 첫 시험이어서 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 영상을 보시고 좀 궁금증이 좀 해소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험의 특징을 먼저 볼게요. 첫 번째는 과거에 있던 단답형이 모두 폐지됐어요. 사라지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두 배 증가한 모양새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먼저 단점 보면 내가 풀이 과정을 아무리 잘 써도 마지막에 더하기 빼기 틀리거나 계산 틀려서 답이 틀리면 이 문제는 그냥 빵점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상의 모든 일은 장단이 함께 존재하는데 장점은 뭐냐면 내가 답이 틀려도 풀이 과정만 모순이 없고 이치에 맞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답은 틀려도. 그래서 중요한 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내가 답을 못 구해도 설령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답을 끝까지 못 구해도 아는 데까지 최대한 열심히 쓰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를 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단답형 폐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문항수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문항수가 20문항에서 올해는 21문항으로 한 문제 증가했어요. 근데 문항수는 적당한 것 같아요. 21문항.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보통 난이도 중하라는 기본 문제 비중이 2배나 증가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중하위권 학생들은 되게 반가운 소식이죠. 풀 게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21문제로 한 문제 증가한 대신에 기본 문항 비율이 높아졌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단원별 비중인데요. 과거에는 1단원, 그러니까 다항식부터 복소수까지 1단원과 2단원,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 요거 비중을 보면 과거에는 얘가 더 컸어요, 비중이. 앞에 1단원보다 2단원이 훨씬 더 컸어요, 비중상. 근데 올해는 반대로 얘는 좀 줄어들고 얘는 좀 늘어나고 얘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보였어요. 이게 올해 예일여고 시험지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네 번째 특징이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하고 궁금하실 텐데 부교재와의 연계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무려 86%. 엄청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부교재에서. 근데 이게 부교재와 연계율이 86%다. 되게 많이 나왔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좀 내막을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총 문항이 지금 21문항 늘었어요. 21문항 중에서 18문항 이 부교재와 연계돼서 출제됐다. 그 나머지 3문항 세 문항이 부교재 밖에서 나왔다.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 같은데 일단 이거 먼저 분석해 볼게요. 18문항이 부교재와 연계로 나왔는데 이 연계도 한번 나눠봅시다. 자세하게. 첫 번째 연계는 뭐냐면 부교재와 거의 일치한다. 저 말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기출문제에서 지금 시험지에서 4번, 9번, 10번,
12번, 서술형 4번. 이게 1단계 지금 연계인데 얘는 숫자 한두 개만 바꾸고 다 똑같은 거예요. 거의 일치하는 문제. 그래서 이렇게 6문제, 5문제 이렇게 5문항이 거의 일치하게 나왔고, 두 번째 2단계 변형은 약간 변형.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약간 변형은 풀이 과정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표현만 살짝 바꾸거나 아니면 구할 대상을 바꾸거나, 만약에 원문에서 최대값을 구하라는데 시험지에는 최소값을 구하거나, 이 정도의 변형? 이게 약간 변형인데, 요 문항들이 객관식 3번, 6번, 11번, 13번, 서술형 2번, 서술형 3번, 이 정도가 2번 변형, 약간 변형 문제입니다. 요게 6문항. 그리고 이제 요건 좀 이거보다는 좀 많이 변형. 일부 학생들은 이렇게 좀 많이 변형을 하면 이거 부교재 아니야? 부교재 맞아? 뭐 이렇게 잘 파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변형이라는 얘기가 원래 원문과 구조는 똑같아요. 풀이 똑같고, 근데 사이에 뭐가 있냐면 제시 조건을 다르게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식의 일부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변형을 해버리면 또 다른 새로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부교재에서 나왔던 문제,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쉽게 풀 수 있던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몇 번이냐면 1번, 2번, 5번, 7번, 14번, 15번, 서술형 1번. 이렇게 해서 총 7문항. 그 외의 문항이 3문항인데 우리 상위권 학생들은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부교재에 안 나온 문제들, 이게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이게 지금 몇 번이냐면 객관식 8번, 그 다음에 서술형 5번, 서술형 6번 문제. 여기 잠깐 보고 할게. 이 많이 변형이 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한번 예해 한번 들어볼게요. 많이 변형은 예를 들어서 우리 요 15번 예를 들면, 부교재의 원문제는 뭐냐면, 부교재의 원문제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제시가 됐냐면, fx와 gx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로 주어진 반면에 우리 시험지에서는 fx와 y는 2x 플러스 3, 요거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 이렇게 식의 일부를 바꾸거나 제시 조건을 바꿔요. 비슷하게. 그럼 여기서 이제 조건이 뭐냐면, 원문에서는 f 알파 마이너스 f 베타,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우리 시험지 15번에서는 f의 알파 플러스 2 더하기 f의 베타 마이너스 2가 f의 알파 더하기 f의 베타다. 이 식을 이용하게끔 문제를 바꿨어요. 그 다음 마지막, 우리가 구하라는 값은, 이때는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원문 문제였는데 시험지에서는 이거를 만족하는 K값을 구하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 정도가 3번 변형. 근데 얘하고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근계에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원문에서, 즉 부교재에서 이 문제 연습이 충분히 돼 있으면 약간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 없었을 거예요. 특히 상위권들은. 이 정도가 이제 3번 변형 유형이고,
자, 여기서 이제 상위권들은 좀 주목할 게 요거예요. 요거. 부교재 밖에 나온 세문항. 시험 때마다 지금 이번 시험은 연계율이 86%인데 항상 높은 게 아니라 매년 시험 때마다 어떤 시험은 굉장히 높고 어떤 시험은 굉장히 낮기도 하고 50% 미만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50%는 뭐예요? 교재 밖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더. 그래서 우리 상위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냐가 문제인데, 요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우리 잠깐만 지우고. 그래서 이번 시험에 교재 밖의 문제가 저 세 문제인데, 저 세 문제의 출처는 대체 어디냐? 먼저 8번은 문제가 x의 7제곱 더하기 y의 7제곱, 이거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쉬운 책에는 안 나오고 보통 좀 고난이도 문제를 다루는 책, 그런 책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다 했어요. 이거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 구하는 거,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 구하는 거, 이게 연습이 된 아이들은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이것도. 이거는 난이도 있는 책을 좀 많이 보셔라. 상위권들은 특히. 이게 8번 문제고, 그 다음에 서술형 6번. 지금 쟤를 학생들이 많이 틀렸을 텐데, 서술형 6번은 2012년 11월 학력평가 21번 문제. 킬러 문항이죠. 사실 이 문제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 같이 자기 스토리를 풀면서 질문 나와서 같이 풀어준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아까 얘기한 교재 밖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되고, 난이도 있는 책들을. 그 다음에 기출문제. 기출문제도 충분히 풀어보셔야 돼요. 21번, 30번 이런 킬러 문항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면서 대비를 하시면 이 교재 밖의 문제들도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거다.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부교재와의 연계 정도를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연계율은 매번 바뀌니까 항상 저렇게 높은 건 아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이번 높았다고 해서 어떤 학생들은 부교재만 보는 사람들, 큰일 납니다. 특히 상위권들은. 이럴 경우를 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좀 볼게요. 난이도는 하, 중, 상으로 나누면, 난이도 보통 하 문제가 이번에 5문항 출제, 난이도 중문항 요게 8문항 출제, 난이도 상문항 이게 8문항 출제. 난이도 상 8문항 중에서 우리가 1등급 변별력 문항이라고 하죠. 1등급 변별 문항이 한 4문항 정도. 지금 요거의 정체는 객관식 14번, 15번, 서술형 5번, 6번 요 정도. 좀 이따가 요 문항들을 좀 같이 볼 건데, 난이도 하, 중,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기본 문제라고 하죠. 기본 문제 비율이 13문항, 어려운 문제가 8문항. 근데 지금 여기에 13문항이고 8문항 문제 수는 얘가 훨씬 더 많지만, 이거를 배점으로 보면, 일단 그래서 이렇게 기본 문제가 많지만 어려운 문제가 적지 않게 있어서 객관적인 난이도는 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근데 이걸 배점의 관점에서 보면 기본 문제의 총 배점이
54.4점. 그리고 이 상문제, 얘보다 문항수는 적지만 이 상문제 배점이 45.6점. 거의 반이죠, 반.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잡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중위권에서 상위권 도약하시려면 이 문제들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거고, 특히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은 이런 문제들 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 기출 킬러, 아니면 좀 난이도가 어려운 책들, 이런 책들 보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시험 대비하면서 모의고사 문제, 또 어려운 문제들을 1등급 대비 프린트라고 해서 1차, 2차, 3차에 가서 제가 편집해갖고 나눠줬어요. 그리고 예일여고 아이들은 부교재를 시험 전날 다시 한번 나눠주고 새 걸로 반복을 시켰는데, 난이도는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판단하는, 또 일반 선생님들 판단하는 객관적인 난이도고, 또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쉬운 문제가 몇 문제 나왔고 어려운 게 몇 문제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체감 난이도, 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체감하는 시험의 난이도는 또 얘와 또 별개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첫 시험에 대한 부담감. 시험을 잘 봐야지, 이런 부담감. 실수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부담감. 여기에다가 두 번째, 제한된 시간 내에 다 풀어야 되니까 이 시간의 압박, 이런 게 플러스가 돼서 실제 난이도는 저희가 평가하는 지금 이런 난이도보다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평소에는 실수 안 하다가도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장 가서 실수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첫 번째 시험이어서 더더욱더. 근데 이제 고2 올라가면 좀 적응이 되니까 좀 덜 텐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이게 큰 좀 짐으로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난이도는 상이라 평가했지만 실제 학생들 난이도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예일여고는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시험을 치러야 됩니까? 이게 결론일 텐데, 첫 번째는요, 이번에 연계율이 높았던 만큼 부교재에 완전 학습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부교재를 여러 번 반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쉬운 문제는 그냥 풀면 되겠지만 어려운 문제를 푸실 때 완전 학습이란 건 그냥 반복해 푸는 게 아니라 문제의 구조, 그 다음에 변형에 대비해서 본인 스스로가 문제를 바꿔본다든가, 또 그런 노력, 그리고 출제하신 분이 대체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하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반복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민하고 문제를 풀었던 학생은 문제가 바뀌어도 좀 빨리 캐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걸 고민 없이 그냥 반복만 해서는 크게 도움을 못 받아요. 그래서 완전 학습과 반복, 이게 첫 번째다, 예일여고는. 두 번째는 중위권, 중하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은 교과서하고
부교재라도 계속 반복하시라. 아까 말한 그 교재 이외의 문제들을 잡으려고 모의고사를 푼다던가, 좀 어려운 문제를 푼다던가, 그것보다 먼저 중요할 거는 이거라도 열심히 하시라. 라고 지금 권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한 상위권 또는 최상위권, 요 아이들은 이번에는 세 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부교재 외에서 이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건 장담을 못하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 기출, 특히 킬러 문항,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평소에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해 두셔야지만 시험 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봤던 예일여고 수학시험지에 대한 좀 자세한 분석과 총평을 했는데요. 이제 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님께서 기말고사 때부터 혹은 그 뒤에 2학기 때부터도 시험에 대한 아니면 수학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뒤에 이어지는 건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어려운 문제들, 또 교재 밖에서 나온 문제들,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교재 밖에 문제로 나왔던 서술형 5번인데요. 자, 이 문제는 인수분해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한 복합형 문제인데, 자, 풀어보죠. 먼저 가조건으로 지금은 가조건을 인수분해를 해보면 a제곱하고 c제곱하고 마이너스 2ca는 a 빼기 c의 제곱의 완전제곱식이고, 인수분해 기본 공통인수가 생리게 얘를 묶어주면 얘를 마이너스 b로 묶어볼게요. 그럼 a 마이너스 c가 돼서 다시 a 마이너스 c로 묶여서 식이 a 빼기 c에 a 빼기 c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0 되거나 또는 얘가 0 돼야 되니까 a는 c랑 같거나, 즉 a랑 c랑 같은 이등변이거나, 얘는 a가 b 더하기 c와 같거나. 근데 도형의 성질을 충분히 이용해야 되니까 a, b, c가 삼각형의 세변이라고 했어요. 삼각형의 성질이 뭐냐면 아무리 긴 변이라고 해도 다른 두 변의 합보다 무조건 작아야 삼각형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결정된다고. 근데 얘는 얘랑 같아져 버리면 얘가 삼각형이 될 수가 없으니 얘는 제외하고, 가조건에서의 결론은 A랑 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응? 첫 번째 얘를 알 수 있고, 두 번째 나에서는 얘를 이용해서 나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A랑 C랑 같으니까 여기 C 자리에다가 A를 대입하면 나 조건이 이렇게 바뀌겠지. 2A제곱 더하기 3B제곱 더하기 4C 대신에 A를 대입하고, 이것이 넘겨오시면 얼마야? 마이너스 11AB, C가 A니까.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서 6A제곱 마이너스 11AB 플러스 3B제곱은 0꼴이 돼서 얘를 다시 한번 인수분해. 얘는 2, 3에 3, 1에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2니까 나오지, 마이너스 11.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것이 0 나와야 되니까 첫 번째는 2A가 3B, 두 번째는 B가 3A, 요 두 조건을 얻게 되는데 다시 한번 또 걸러야 되죠. 여기서
금방 첫 번째에서 A랑 C랑 같다고 했어요. 이등변이야.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인데 C가 A로 같은 걸 알았으니까 얘는 C는 A로 바꿀 수 있고 B가 3A라고 했으니 얘가 3A. 좀 아까 뭐라 했냐면 삼각형의 세 변 중에 어떤 한 변의 길이는 다른 두 변의 합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얘는 커지죠. 따라서 조건 두 개 중에서 얘는 또 모순이야. 또 한 번 걸러내야 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A랑 B랑 같고 그 다음에 2A가 3B구나. 즉 B가 3분의 2 A구나. 요 조건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셔서 마지막 답만 구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무리.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다 써보죠 한번. A고 얘가 C인데 C는 A랑 똑같고 그럼 얘도 A고 얘가 B인데 B는 3분의 2에 똑같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이렇게 수선 내리면 밑변을 수직이 등분하니까 얘가 3분의 2a라면 얘가 3분의 1a일 거고 이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높이만 구하면 끝이죠. 자, 높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높이는 루트에 빗변의 제곱 a의 제곱에서 이 밑변 제곱을 빼야죠. 9분의 1 a의 제곱. 따라서 얘는 9분의 8 a의 제곱. 정리하면 3분의 2루트 2a 높이가. 따라서 문제에 주어진 아직 사용하지 않은 넓이가 6루트 2라는 걸 쓰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넓이. 자,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3분의 2a 곱하기 높이가 얘 3분의 2루트 2a. 얘가 넓이인데 얘가 6루트 2가 나온다. 정리하시면 이렇게 약분될 거고 루트 2는 이렇게 지워질 거고 그래서 좌변이 9분의 2a 제곱에 우변이 6 나와요. 다시 한번 이 약분되고 9 곱해버리면 a 제곱이 27. 따라서 a는 변의 길이니까 양수. 그래서 a 값이 얼마? 3루트 3이다. 그럼 우리가 구할 이제 둘레를 구할 건데 둘레란 건 세 변 길이가 a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b가 여기서 3분의 2a c는 똑같이 a 더하면 3분의 8a. 근데 a 값이 얘가 나왔으니까 3분의 8에다가 a 값 얼마? 3루트 3을 대입하면 최종 구하는 답이 뭐야? 8루트 3이 답이다. 이게 교재 밖에 나왔던 서술형 5번이고요.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 조사해 보니까 시간 때문에 이 마지막 서술형 5번, 6번까지 못 와서 틀린 아이들 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시간만 있었으면 우리 아이들 더 많이 풀 수 있었을 텐데 시간적인 압박이 좀 있었을 거예요. 앞에 문제들을 풀다 보면. 요게 이제 서술형 6번 마지막 문항인데 요게 킬러 문항으로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출처가 어디냐면 2012년 11월 학평 21번 킬러 문항. 근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풀었던 거고 우리 학생들하고 자리에 나와서 아이들이 질문도 했고 같이 풀어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틀린 문제는 노트에 정리해놔라.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노트에 정리된 문제고 자 만약 시간이 됐다라면 이거는 아마 많이 맞췄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조건이 이렇게 두 개인데 쟤를 가지고 얘를 구해라. 먼저 킬러 문항의 특징 첫 번째 구조를 파악하셔라. 지금 가는
단순해요. 일단 세 개의 합이 0이야. Z1 플러스 2 플러스 3. 나는 이거를 통분해서 정리하면 분모는 Z1, Z2, Z3분의 Z1 곱하기 Z2 더하기 Z2 곱하기 Z3 더하기 Z1 곱하기 Z3. 얘는 0. 이 세수가 0이 아니니까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 분자가 반드시 0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요 식과 요 식 두 식을 이용할 건데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구조를 파악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식이든 1, 2, 3의 자리가 바뀌어도 모양은 똑같죠. 이런 식을 대칭형이라는데 자,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 아래식을 Z3로 묶어서 Z1 곱하기 Z2 플러스 Z3로 묶어주면 Z2 플러스 Z1의 Z3 얘가 0 될 텐데 요 식에 잘 봐요. 요 식에서 Z1, 2를 이항하면 Z3가 마이너스 Z1 플러스 마이너스 Z2가 되고 그 얘기는 Z1 플러스 Z2는 뭐랑 같다? 마이너스 Z3와 같다. 요 식을 정리하면 나온 식이 Z3의 제곱이니까 넘겨 정리하면 Z3의 제곱이 Z1 곱하기 Z2. 대칭형이어서 아까 G1, G2, G3의 위치가 바뀌어도 똑같은 식이 나오니까 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Z3의 제곱이 얘의 곱이라면 Z2의 제곱은 Z1 곱하기 Z3일 거고 좀 다 해보지 않아도 식의 구조상 그 다음에 Z1의 제곱은 Z2 곱하기 Z3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식이 정리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막막한 친구들. 자, 몇 번째 강조합니다. 구조를 파악해라. 뭔 얘기냐면 내가 지금 구할 게 요 식인데 요 식인데 여기에 Z1이 2번 나오고 Z2가 한 번, 3가 한 번. 이 구조상 이 세 개 중에 어떤 식이 필요할까요? Z1이 2번 나오고 Z2, 3가 한 번 나온 요 식을 썼으면 좋겠다.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식을 정리하시면 돼요. 얘를 어떻게 해야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냐. 일단 양변을 Z1으로 나눠봅시다. 그럼 좌변이 Z1, 우변은 Z1분의 Z2 곱하기 Z3. 다시 이 모양이 되려면 마지막 정리. Z2로 양변을 또 나눠버리면 Z2분의 Z1이 Z1분의 Z3가 될 거고 요거 양변에 켤레를 씌우면 Z2분의 Z1 이거의 켤레는 Z1분의 Z3 이거의 켤레와 똑같으니 여기서 이제 뭔가 보이잖아요. 이놈은 뭐와 똑같다? 이놈과 똑같다. 그래서 얘가 Z1분의 Z3의 바와 똑같다.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요. 자,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구할 게 뭐냐면 Z1분의 Z3 더하기 Z1분의 Z3의 켤레를 구하는 문제로 정리가 되고 이제 마지막 최종 목표는 얘를 구하는 문제예요. 얘를. 또 한 번 구조 파악합시다. 아까는 Z1이 2개 있어서 얘가 2개 포함된 이 식을 썼는데 이번엔 내가 구할 게 얘인데 여기 지금 안 보이는 게 뭐냐면 Z2가 안 보이죠. Z1 2개, Z3 2개니까 Z2가 안 보니까 Z2를 없애야지. 어떻게? 자, 요 식과 다시 요 식을 한번 사용을 해서 봅시다.
여기에 Z2의 제곱이 Z1 곱하기 Z3인데 다시 여기에서 Z2란 건 마이너스 Z1 마이너스 Z3니까 Z2 자리에 마이너스 Z1 마이너스 Z3를 대입하고 이걸 제곱하면 이게 Z1 곱하기 Z3가 돼서 Z2가 사라졌죠. 이제 얘만 정리해보자고. 그럼 얘는 Z1의 제곱 플러스 Z3의 제곱 플러스 2Z1 Z2가 Z3 Z1 곱하기 Z3다. 요 식을 넘겨와 정리하시면 플러스 Z1 Z3 플러스 Z3의 제곱. 이제 요 식으로부터 이제 얘만 구하면 끝나는데, 자, 다시 얘 모양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식으로. 나는 Z1분의 Z3 모양이 똑같으니까 이런 모양을 또 만들어야죠. 요 등식의 양변을 Z1 제곱으로 나눕시다. 요렇게. 어차피 얘는 나눠도 0 되니까. 그러면 얘분의 얘 하면 우리 Z1분의 Z3 이거의 제곱일 테고, 자, 얘분의 얘 하면 요게 플러스 Z1분의 Z3만 남을 거고, 얘분의 얘 하면 얘가 1 돼서 이런 식이 완성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할 게 얘니까 어떤 풀이는 얘를 직접 다 구했는데 그지 말고 얘를 우리가 t라고 치환하면 얘는 t의 바가 되겠죠. 이렇게 얘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고, 자, 이 식의 구조상 얘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란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이때 x 값이 뭐냐면 Z1분의 Z3고, 즉 여기서 말하는 t가 요 방정식의 근이고, 계수가 2차 계수 1, 1차 계수 1, 상수항 1 전부 다 실수니까, 또 요놈의 판별식이 음수니까 이 x란 놈은, 이 t란 놈은 허근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방정식의 근 중 하나가 t인데 얘는 허근이니까 반드시 실계수 방정식이라면 혈례근이 존재할 거고, 즉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얘하고 얘일 거니까 우리는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 구하지 말고 그냥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답이 마이너스 1로 문제는 끝나버리죠. 그리고 다행히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여서 우리 반 아이들은 뭐 크게 여기까지 시간 내에 왔다라면 크게 문제없이 풀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어제 있었던 예일여고 1학년 수학시험을 좀 분석하고 그 다음 총평과 주요 문항 해설까지 마쳤는데요. 이 영상으로 기말고사부터 다음 2학기 시험까지 예일여고에서 수학시험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방향성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